콘신 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따가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A등급 종목들을 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억 모의투자 계좌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B등급으로 강등되는 친구를 매도하면서 변화를 지켜보게 된다면은 큰 도움이, 큰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성델타 테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에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지분을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그야말로 상온상합 초전대체를 활용한 방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제품의 전기 저항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성델타테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인 가전전기차 로봇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탑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초전도 방막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로열티 수익, 이거를 꾸준히 챙겨가면서 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리전스 뉴욕 매거진에서도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이거 상상초라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님께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미국에서 아르곤하고 또 2개 더 있습니다. 4개 최고의 연구소라고 불리는 곳이요. 그런데 초전도체 주장이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초전도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종합하기는 정말 어렵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존의 이해는 메커니즘적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페이스크래프트라는 회사는 양자 컴퓨터 부품을 구글과 아마존에, 구글, IBM 뭐 기타 등등에 공급해서 큐비트를 극대화시키는 부품 파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걸 상상초로 큐비트를 올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 큐비트의 그 절대 양을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양자 컴퓨터에다가 LK99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남기고, LK9 아카이브를 뜯잖아요. 아카이브에 떠가지고 이제 물리학 및 재료화학계에서 뭐 화학계도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케미스트리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온초전도소 있어? 그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네 키워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다투어 연구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검증하고 우리가 입증했다를 넘어서서 연구되고 있는데 앞다툰다라는 게 뭐죠? 내가 할 거야. 야, 이거 빨리 난리가 났다. 김현탁 교수님께서 그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죠. 특허 전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지는 우리가 감감무소식이고, 그럼 미국 특허청하고 또 기업은 또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랑 기업의 어프로치, 이건 제 그냥 망상인데, 기업의 어프로치하는 스탠스는 상용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접근하는 스탠스는
패권 싸움에 대한 부분으로 직권 이게 되겠죠. 달라요 성격이. 제 생각 요것과 요게 그 성격이 트레이트가 그게 특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프로치를 하는 거는 상용화하자. 돈 줘. 뭐 이런 게 아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돈 줘. 뭐 해줄 건데? 니들이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쵸?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대한 패권 때문에 기업의 어프로치 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미 생각을 했는데, 김현탁 교수님도 그 인터뷰 그거 저 영상도 기사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개하지 않은 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너무 깊은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공개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시기를 한번 봐봐요,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지금 나온 시기가 지금 시기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전 거예요. 오래전 건데 지금 우리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지 지금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싱크로율을 보는 거예요. 김현탁 교수님이 이거예요. 딱 인터뷰를 딱 했어. 글로벌 톱4 빅테크도 LK99 연구팀을 가동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글로벌 톱4 빅테크, 근데 글로벌 톱4 빅테크 중 하나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한 곳이죠. 글로벌 빅테크 중 한 곳이 LK99 연구팀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LK99 연구팀 구성해서 쉬프트까지 하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연구가 미국과 중국의 특허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이게 뭐야 이게 촉매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커녕이 특허를 출원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빨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꼬장을 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이 나오나. 그러니까 찐따를 붙을 수 있다라 그래야 되나? 뭐 어떤 용어로 써야 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허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중국이, 이것도 소름 돋는 거라니까. 중국이 재현 실험이니까 이거 LK9으로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가지고 막 발표했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뭐예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개를 하지 않은 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그러니까 unforesee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cannot see죠. can't see. unforeseeable.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언가 something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테란에 스캔을 뿌리듯이 그 미국에 있는 기업의 스캔을 뿌려서, 아니면 제가 특파를 가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미국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비행기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구글부터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이 기사 다 들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맨바레오니가 또 어떤 진짜 특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고, 이런 분석을 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맨날 차트 틀어놓고 뭐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말만 따라 무슨 뭐, 응? 그런 거 말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하고 일치되는 거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건데도 지금 뭐 그냥 자꾸 불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막 이게 모든 산업과 생활의 패러다임을 막 바꾸고 인류 문명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거는 이거 뭐 알아서 뭐야 이건. 그냥 상상초가 그냥 우주 문명을 뒤바꾼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이건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기사는 좋은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 건강해지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과일 비타민 먹고 오메가3 먹고 그 아는 뻔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서 해당 기업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서브젝트가 뭐다? 바로 LK99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쿼년이 출원을 했더라도 허점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만큼 다른 기업에서 찐따를 놓을 수 있다.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 천지개벽할 이 LK99 물질을 두고 예. 지금 전부 달려들어오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안타까운 말 그겠죠. 대량 생산을 물량을 조준다. 새로운 것은 못한다. 한국은 1등을 하는데 익숙한 나라가 아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 3times failure in a row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3번 로켓 라운처 fail 3times in a row 했는데 despite of that failure 절대 업로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달려들어서 상호 초전도성을 검증하고 입증해서 달라들었는데 다른 데는 뭐 그저 0파이였다 이거야. 예. 파이 값이 이제 0파이였다. 예. 근데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을까? 질문의 인트로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이 임파서블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양자 하드웨어에서 물질을 인코딩하고 컴파일하기 위한 독자적인 물질 시뮬레이션. 이거 말 어렵게 썼는데 그냥 뭐예요? 여러분 인코딩 거 알잖아요. 인코딩 하다. 인코딩. 그 영상 인코딩하고 컴파일 하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독자적인 물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독자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어프로치먼트를 해서 이 질문에 이제 리플라이를 하고 앤서를 했어. 근데 물리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논증과 소프트웨어 도구 마그레트의 알고리즘 개발 이거 뭐 자기들이 기술력이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물질의 양자 자원 추정치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큐비트 자원력이죠. 그러니까 양자 역학의 양자 중첩 얽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원. 그러니까 초전도성 물질이죠. 그쵸? 예. 밖에 이제 그 뭐예요?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핵분열의 자원은 뭐예요? 핵분열 자원. 그 우라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중첩 얽힘의 그 기묘한 현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자원이 그 초전도성을 띠는 그 자원이 얼만큼 있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스타로 치면은 스타크래프트 치면 미네랄과 가스가 얼만큼 있느냐. 그쵸. 그걸 파악을 했다는 거 일단은. 왁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했고, 야 우리가 이 양자 자원 추정치를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인덱 프로세스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로 깊이와 유리한, 그러니까 유리한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지티브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예요. 유리한이라는 게 뭐예요? 파지티브한 값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양의 값으로 깊이와 전체 자원 추정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 자원을 못 찾아내는데 우린 그 자원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스캔을 뿌렸더니 12시 방향에 미네랄 가스 멀티가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LK99와 다른 관련 물질들이 양자 계산의 초기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 동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같은 기사는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도가 100인 건 100번 하는 거고
1인 건 한 번 하는 거고. 그래서 고전 양자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고전 역학이 뭐예요? 결국에 진짜 쉽게 설명하면 시공간이 뉴턴은 시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 분리돼 있어. 따로따로 움직여. 아인슈타인은 묶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양자 줄처럼 얽히면 시공간은 초월하여서 전달돼. 전자와 전자가 양자가 묶여 있으면 양자 상태로. 자, 그래서 이 양자줄처 얽힘의 플로우는 빛의 속도, 정보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를 보는 관점이 이제 가장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자를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다가 양자 역학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엔 파동이다. 고전 역학은 관측하기 전에도 입자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물질의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고전 역학은. 양자 역학은 그건 알 수가 없어. 파동으로 움직이니까. 확률로서 존재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믹스했다.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와 이제 이 내연기관의 그 퓨어와 어떤 그 일렉트리시티, 그걸 이제 같이 섞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LK999 구조의 고전적 모델을 구축하여 물질 내 전자의 대략적인 표현을 추출한다. 고전적 모델이면 이제 고전 역학 슈타인 형님하고 뉴턴 형님 그런 모델 쪽으로 봐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날로그라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전자의 대략적인 표현을 추출한다. 왜 그러냐면은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자가 양자화된 궤도로 움직이면서 빛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를 그걸 전기 에너지라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이용한 그걸 전자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뭐예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자 제품이잖아요. 전자 제품. 전자가 움직이면서 뭔가 빛 에너지 생기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필요한 양자 하드웨어 리소스 인코딩을 결정하고, 인코딩을 할 때도 저 왁구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자가 얼마나 남자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들에 비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복잡하고 컴플렉서티, 이게 복잡성이 리듀스가 됐다 이거예요. 이 단수형이니까 이게 s를 붙여줘. 이게 복잡성을, trait of complexity, 그러니까 이 복잡한 어떤 그 특질을 100 reduce 100 times over. 그렇죠? when it comes to complexity, 그러니까 이 복잡성이 100배나 감소를 했는 놀라운 아웃스탠딩한 그 리저트, 이거를 우리가 아웃컴스를 우리가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LK99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다. 원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영상이 너무 길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솔직히 제목에다가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이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시고, 저는 그냥 돌팔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2편 영상으로 요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